장기 청사진만 제시해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망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8월 셋째 주 통계를 보면은요, 수도권 지역이 마이너스 0.18%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6%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분당, 일산, 안양, 평촌, 안양 평촌이죠. 뭐 3번 있는 군포 지역들, 중동 신도시가 있는 그 부천 지역들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 때문이냐? 이거는 지난주 통계예요. 지난주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일기 신도시 816 공급 대책에서 나온 일기 신도시 내용이 실망 매물들 뚜껑이 열렸죠. 주민들이 완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왜 뚜껑이 열렸느냐? 열릴만 합니다. 816 대책 공급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봐도 이게 좀 너무 무성의한가 싶은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내용이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 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도 아니고 2024년 중에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열받아 버렸죠. 2024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 또 울고 먹으려고 이러면서 열받아 버렸는데, 더 열받은 거는 뭐냐면 816 대책에 층간소음 대책도 있었거든요. 층간소음 대책은 4줄이 들어갔는데 1기 신도시는 단 2줄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나? 완전히 열받아 버려가지고 지금 막 실망 매물들도 나오고요. 막 분위기 안 좋으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한 발 물러서서 약간 백기를 들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원희룡 장관께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간과 관료, 정부가 합동 TF를 확대 개편하고 지자체들, 뭐 안양이라든지 분당, 그 성남시, 뭐 고양시 이런 지자체들과 협의도 하고 9월 중에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연구 용역 이제 발주하면 이게 한 달, 2달 만에 답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몇 개월 걸리면 2023년으로 넘어갈 거고, 계획 수립하면은 결국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마스터 플랜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스터 플랜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좀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내용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허가 절차 단순화시키고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초과이용환수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용적률을 얼마나 올려줄 것이며 어느 단지별로 우선으로 어느 마을 뭐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로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주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마스터 플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잘못하면은 여의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의도가 왜 재건축이 빨리 안 되느냐? 여의도가 1977년도에 입주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50살이 넘었는데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은 부분도 있고요. 단지마다 용도 지역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계획들을 계획 세우다가 끝나버렸어. 마스터 플랜 세우면은요, 개별 단지들 재건축이 잘 안 되거든요. 마스터 플랜 나올 때까지는 올스톱 기다려야 되는데, 마스터 플랜이 빨리 잘 안 나오면 괜히 시간만 더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마스터 플랜이 나와도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는 15년, 20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실망 매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실망 매물들 저는 던지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면 절대 실망 매물로 던지지 마시고요. 이게 5년 내에 뭐 빨리 될 것처럼 착각했는데, 물론 대통령 선거 시절에는 뭐 표를 얻으려고 좀 무리수를 좀 던져서 금방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살다 보면, 인프라 좋잖아요. 잘 살다 보면 단계별로 뭐 추진위,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 뭐 관리 처분 나올 때마다 플랜카드 붙일 때마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차분하게 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 1기 신도시를 투자하려는 분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서 15년, 20년 살다 보면 중간에 진행이 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또 호재에 따른
또 시세 차익도 덤으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투기 목적으로 금방 될 것처럼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그렇게 달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마스터 플랜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816 공급 대책 이야기 살짝 해드릴게요. 제가 바빠서 816 공급 대책 나올 때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요. 816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핵심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27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큰 틀인데 이게 270만 호면 분당 신도시 27개 정도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70만 호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격이 뭐냐면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모든 주택을 전국적으로 다 포함한 수치예요.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동안 인허가 물량이 257만 호였고요.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이 270만 호. 제가 인허가라고 했죠. 인허가가 뭐예요? 공사에도 좋다라는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인허가 나오면 착공 때까지 뭐 1년, 2년 빨라요. 그 정도,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완공 때까지는 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270만 호가 입주를 하려면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고 한 30%에서 40% 정도 물량은 착공도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장기 큰 틀에서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 사업이나 그 택지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270만 호 중에 서울 50만 호 포함 수도권 지역에 158만 호 주택 공급될 예정이고요. 비수도권 지역에 1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요. 지방, 지자체별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140만 호 정도 되고요. 그 택지 개발이 88만 호, 정비 사업이 52만 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15만 호 정도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서울 10만 호 포함 정비사업 22만 호 정도 새로운 구역을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죠. 뭐 GTX 노선도 좀 단축시킬 것이다. 뭐 반지하 침수 문제도 들어갔고요. 층간 소음 문제도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원가주택 시세 대비 70% 정도 저렴하게 용적률을 올려줘서 기부 체납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세권, 첫집, 원가주택도 50만 원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힘들 것 같고요. 한 5만 호라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이런 공급 계획들이 나왔고요. 이게 뭐 당장 구체적으로 뭐 얼마 어떻게 초과 이관수나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문제는 있는데 좀 9월이나 연말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대안을 뭐 어떻게 완화를 해줄지 발표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큰 틀의 장기 청사진만 제시해 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뭐 보완을 하면서 또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70만 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그 정도 내용 청사진 정도 제시했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